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요리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요리 종류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구이. 이 골목은 생선 구이로 유명합니다. 볶음. 볶음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기름을 충분히 넣고 센 물에 볶아야 합니다. 찜. 저는 찜 요리 중에서 해물찜을 가장 좋아해요. 튀김. 감자튀김은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많다. 이번에는 요리 방법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굽다. 겨울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끓이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는다. 다듬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채소를 미리 다듬어야 해요. 다지다. 한국 음식에는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데치다. 샤브샤브는 고기와 채소, 해물을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요리이다. 볶다. 오징어 볶음을 할 때 오징어보다 채소를 먼저 볶아야 해요. 부치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여러 종류의 전을 부쳐서 먹는다. 불리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물에 불려야 더 맛이 좋아요. 삶다. 계란을 냄비에 넣고 10분 정도 삶으면 완전히 익는다. 섞다. 간장에 설탕과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썰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썰어서 넣으세요. 익히다. 감자는 푹 익혀야 부드러워져요. 자르다. 어머니는 갈비를 먹기 좋게 잘라서 주셨어요. 조리다. 생선과 무에 간장을 넣고 졸였어요. 찌다. 여름에는 간식으로 옥수수나 감자를 쪄 먹습니다. 튀기다. 튀김은 바삭하게 튀겨야 맛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는 만큼입니다. 문법 는 만큼은 앞에 말한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명사 뒤에 붙일 때는 조사인 만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문장은 아는 정도와 보이는 정도가 서로 비슷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만큼을 이용해 알다를 아는 만큼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 만큼은 동사가 현재 시제일 경우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는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일 경우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은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니을 받침일 경우 어간 더하기 니은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미래 시제일 경우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니을 받침일 경우 어간 더하기 니을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을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형용사는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은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니을 받침일 경우 어간 더하기 니은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는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 만큼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만큼 영화도 많이 봐요. 이 문장은 책을 많이 읽다라는 정도와 비슷하게 영화도 많이 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만큼을 이용해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의 현재 시제일 경우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읽다의 어간 읽과 는 만큼을 결합해 읽는 만큼이 됩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은 노력하다라는 행동의 정도나 한도와 비슷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은 만큼을 이용해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의 과거 시제일 경우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은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노력하다의 어간 노력하와 니은만큼을 결합해 노력한 만큼이 됩니다. 언니는 어머니만큼 요리를 잘해요. 이 문장은 언니의 요리 실력이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만큼을 이용해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인 경우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만큼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어머니와 만큼을 결합해 어머니만큼이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앞에 오는 행동이 끝난 후 다음 행동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고나다입니다. 문법 고나다는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난 후에 다음 내용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주로 고나서, 고나니, 고나면 형태로 쓰입니다. 고나서는 행동의 순서, 고나니는 깨달음,
고 나면은 가정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쇼핑을 합시다. 이 문장은 영화를 보다라는 행동이 끝난 다음에 쇼핑을 하겠다는 완료와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 나다의 고 나서를 이용해 보다를 보고 나서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고 나다는 동사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 나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고 나다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손을 씻고 나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손을 씻다라는 행동이 끝난 다음에 요리를 하다라는 내용이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 나다의 고 나서를 이용해 행동의 순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 나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씻다의 어간 씻과 고 나서를 결합해 씻고 나서가 됩니다. 푹 쉬고 나니 괜찮아졌어요. 이 문장은 쉬다라는 행동이 끝난 후에 몸이 괜찮아졌다라는 새로운 사실이나 결과를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 나다의 고 나니를 이용해 깨달음이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 나니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쉬다의 어간 쉬와 고 나니를 결합해 쉬고 나니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 문장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라는 행동이 끝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예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 나다의 고 나면을 이용해 가정이나 예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 나면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먹다의 어간 먹과 고 나면을 결합해 먹고 나면이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행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은 다음에입니다. 문법 은 다음에는 어떤 행위를 먼저 한 후에 다음 행위를 이어서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개를 씻은 다음에 물에 넣고 끓이세요. 이 문장은 조개를 씻다라는 행위를 먼저 한 후에 물에 넣고 끓이라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은 다음에를 이용해 씻다를 씻은 다음에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은 다음에는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은 다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니을 받침으로 끝나면 어간 더하기 니은 다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에는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 다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은 다음에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징어를 삶은 다음에
찬물에 넣으세요. 이 문장은 오징어를 삶다 라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으라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은 다음에를 이용해 어떤 일을 한 후에 다음 행동을 하는 순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삶다의 어간 끝 음절인 삶에는 받침 니을 미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 삶과 은 다음에를 결합해 삶은 다음에가 됩니다.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이 문장은 책을 읽다라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주겠다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은 다음에를 이용해 어떤 일을 한 뒤에 다음 행동을 하는 순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읽다의 어간 끝 음절인 읽에는 받침 니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 읽과 은 다음에를 결합해 읽은 다음에가 됩니다.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 여행을 갈 거예요. 이 문장은 한국어를 배우다라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여행을 가겠다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은 다음에를 이용해 어떤 일을 한 뒤에 다음 행동을 하는 순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배우다의 어간 끝 음절인 우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간 배우와 니은 다음에를 결합해 배운 다음에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쯔엉 씨와 지연 씨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내일 나타샤 씨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주려고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거든요. 저는 미역국을 아직 안 먹어봤어요. 영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만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미역은 물에 넣어서 30분 동안 불리고 소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다음에 소고기와 미역을 넣고 볶아요. 소고기와 미역이 익으면 물을 넣고 나서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요. 파는 안 넣어요? 보통 한국 음식에는 마늘만큼 파도 많이 넣잖아요. 파는 단맛이 강해서 미역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미역국에 꼭 소고기를 넣어야 해요. 아니요. 해물을 좋아하면 조개를 넣어도 돼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